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 오늘 10월 13일, 좀 주요 이슈가 되는 내용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집합금지라든가 또 이 영업 제한을 받았던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이 손실보상 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죠. 지난 8일 이 정부가 이와 관련된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최대 근데 이 손실보상제도에서 이 배제됐던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또 이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는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누구는 되고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이런 것이죠. 특히 여행업하고요, 이 공연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소상공인들, 실제로 지금 생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요,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 정부가 헤아려 줘서 이번에는 이 손실보상제도에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여행업계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이 동포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번에 손실보상을 받게 되신 그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여행업계, 이 공연업계에서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서 배제된 거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청와대에 있는 국민청원 게시판에요, 이런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죽어가는 여행사 자금 불꽃이라도 살려주세요. 20년간 이 여행사를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 누구도 예기치 못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행업과 항공업은 위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안담하게도 이 여행업과 항공업은 아직까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기대를 했으나 영업 제한 업종에 여행사가 포함되지 않아서 제외되었습니다. 집합금지 또한 이 집합 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 한 20년 넘게 여행업계에서 종사하신 분들이 이렇게 올린 글인 것 같습니다. 이 여행업에 종사하신 분이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여행업이 배제된 것을 두고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행업은 왜 배제되었냐면서 호소하고 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국민청원글을 올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포분들 중에서도 특히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어려움이 이 청원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행사와 항공사는 2020년 3월 이후 직격탄을 맞아서 처참하게 망가진 업종이 되었고 셧다운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나마 몇십 년을 함께 해온 직원들은 그나마 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서 해고하지 않고 버텨도 보았지만은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회사를 닫고 아르바를 통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혹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에 좀만 버티자, 힘내자라는 말로 다독이면서 회사를 내놓지도 폐업하지도 못하고 몇 개월째 임대료만 내며 닫아둔 상태입니다. 저희 직원들과 주변 사장님들 모두 택배, 물류창고, 음식배달, 식당, 화장품 가게 등 본인 직업과 관련 없는 일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청원글을 쓰신 분들은 본인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글은 어제 10월 12일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까지 이 청원 동의자를 받게 되는데요. 현재 보니까 한 2,500여 명 정도 좀 넘게 이렇게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좀 더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청와대 이 청원 국민청원 이 게시판에 가셔서 이 동의를 꼭 눌러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부가 이 소상공인 영업제한 소실 80%까지, 그래서 분기별로 상한액 한 1억 원까지 최대 이렇게 손실보상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무부처이죠. 이 8일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제도, 그거를 이 도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상은 2021년 7월 7일서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이 주 대상입니다. 이 손실보상액 산정은요, 일평균 손실액을 따져보는데요. 그러니까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에 거기에다가 2019년 영업이익률 플러스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이렇게 따져서 일평균 손실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방역 조치 이행일수, 그리고 보정률 80% 이렇게 해서 10만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분기별로 보상을 해줍니다. 이 손실보상액 산정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은 이거는 다 이렇게 서류를 갖고 가면은 이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보상이 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보상 대상은 이 간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그리고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또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이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이 여행업 등은 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업계, 이 공연업계에서 크게 이렇게 더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표를 보니까요, 2019년하고 2020년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연업계하고 여행업계의 매출 현황이 비교된 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 공연업계는 2019년에는 338억 9,030만원 이렇게 매출 현황 보이고 있지만은 2020년에는 75억 8,650만으로 푹 떨어졌죠. 이 여행업계는 11조 7,949억 원이었던 것이 2020년은 1조 9,198억 원으로 아주 10분의 1로 팍 줄어든 그런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행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 도표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 언론에서도 이 여행업계, 공연업계의 이런 목소리를 담아서 이 기사로 많이 냈습니다. 이 동아일보의 기사를 한번 보면은요, 손실보상 못 받는 여행, 공연업종, 우리도 피해가 큰데 살 길이 막막하다는 글로 보도가 됐는데요. 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억 원 한도로 손실에서 80%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 업종이 다양한데 그런데 봐야 이 손실보상이 되는 대상 업종이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보상액 역시 실제 손실액에 비하면 적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이 주점, 음식점, 노래 연습장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이 사적 모임 제한으로 매출이 많이 줄었던 여행, 공연, 실내 체육 업종은 제외가 됐다.
그래서 이 자영업 단체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를 하고 나섰다. 이날 이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향후 발표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에 영업시간 인원 제한 폐지, 온전한 손실보상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오는 10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처음에는 한 1조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그래서 이거를 80%까지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그래서 2조 원까지 이렇게 예산을 확대를 시킨 그런 보상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상에서 제외된 이런 업종들이 이렇게 반발이 심하다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한겨레 신문을 통해 보면은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여기에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그거 관련돼서 좀 Q&A로 이렇게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돼서 좀 궁금한 내용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속한 소기업입니다. 유흥 단라주점과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 게임장,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수영장, 실내 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그리고 독서실, 놀이공원, 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또 PC방 등이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기업 기준을 보면은요, 종업원 수는 따지지가 않고요, 연간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업종마다 이 기준 매출액이 다르기 때문에 숙박, 음식점업과 교육 서비스업은 10억 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30억 원, 그리고 운수 및 청구업, 그리고 건설업 등은 80억 원, 또 식료품 제조업과 전기 장비 제조업 등은 120억 원을 이렇게 좀 기준 매출로 이렇게 정해서 적용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 방식,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평균 손실액의 방역조치 이행 일수와 보정률을 곱해 산정을 합니다. 이 보상액이 손실에 비례하는 셈이고요. 손실액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하는데, 우선 코로나19 충격이 없었던 2019년에 견주어서 올해 줄어든 일평균 매출액 감소액을 구합니다. 이 수치에 2019년 영업이익률,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이죠. 그것하고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합니다. 이 수치가 일평균 손실액이다. 그리고 산식에서 보듯 보상금은 매출 손실이 아닌 이익 손실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네, 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세무사라도 써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신청을 할 때에 이 증빙 서류도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 정부가 국세청이 보유한 이 부가세 신고 자료 등 과세 자료로 이 보상액을 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보상액을 빠르게 지급하려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2일 내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금 산정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한다, 이해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요. 이렇게 직접 지원 기관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정부가 알아서 보상액을 산정해서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먹구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의아심을 품고 질문할 수가 있겠다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의 신청 절차를 뒀다. 이 정부 산정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은 보상금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일단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산정은 어디에서 하나 정부가 만든 손실보상 누리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기업인은 그러니까 내달 3일부터 시, 군, 구청을 방문해 하면 된다. 그리고 방역 조치를 위반했다. 그래도 이 보상금을 주나, 이 소상공인법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돼서 이 궁금한 사항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변주장 김용필이었습니다.